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폐양색 팩이 소유자 무력순위 탑 20입니다. 티치, 록스티, 지백같이 폐양색 팩의 여부가 공개되지 않은 인물은 우선은 제외하였습니다. 20위에는 루피와 에이스의 스승 나구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나구리는 폐양색 폐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을 연출한 인물은 아니나 설정상 폐양색 폐기를 보유했다고 밝혀진 인물입니다. 나구리는 본편에는 등장하지 않았으며 외전에서도 별다른 활약을 하지 않았기에 존재 자체를 모르는 독자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어린 시절 루피와 에이스를 잠시 가르쳤던 스승이며 루피에게 고무고무 총을 익히도록 도와준 인물이라고 밝혀졌기에 비중에 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최근 우타의 등장으로 인하여 루피의 과거해상 횟수가 짙어지고 있기에 어쩌면 나구리 역시 본편에서 얼굴을 비출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나구리의 자세한 무력을 알 수 없다는 점과 이스트블루에 머무른다는 점 때문에 폐양색 폐기를 소유한 인물들 중에서는 가장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훗날 나구리의 전력이 자세하게 드러난다면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존재하긴 합니다. 19위에는 불주먹 에이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에이스는 어린 시절 블루잼 해적단에게 처음으로 폐양색 폐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에이스는 전 흰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이었던 인물입니다. 에이스는 과거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내던 인물이었으며 포텐셜만 놓고 보면 최소 사왕급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이스의 아버지는 원피스 세계관의 최강자 해적왕 로저이며 에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루피와 함께 해군 영웅 거프에게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또한 자연계 악마의 열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이글이글 열매를 먹었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기 이전 세계 최강의 사나이가 되기 위하여 당시 세계 최강의 사나이로 불리운 흰수염을 잡고자 하였고 이를 막아서는 징베와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징베와 혈투를 한 끝에 판정승을 거두었고 곧바로 흰수염을 만나 흰수염과 대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흰수염과 에이스의 격차는 너무나도 심했기에 흰수염은 주먹을 휘두르지조차 않고 에이스를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에이스를 반강제로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시켰고 에이스도 조금의 방황은 있었으나 결국 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 하지만 티치가 사치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후 에이스는 티치를 응징하기 위하여 홀로 티치를 추적했고 결국 바나로 섬에서 티치에게 패배하며 해군에게 넘겨줬고 이를 구실로 정상결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기적적으로 구출된 이후 아오키지를 막아서고 해군을 쓸어버리는 활약을 하였으나 결국 아카이누의 도발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에이스는 날개를 펴지 못하고 사망한 비운의 캐릭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8위에는 한때 거프의 라이벌로 불렸던 돈칭자오가 선정되었습니다. 돈칭자오는 폐양색 폐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한 인물이며 폐양색 폐기를 사용하며 왕의 자질은 이 신세계의 발에 채일 정도로 많다 라고 말하며 신세계의 위험을 나타낸 인물이며 자신은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말하며 폐양색 폐기를 소유한 전설적인 인물조차 나이가 들면 신세계에서 도태된다고 말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물론 거프 흰수염의 경우를 보면 정점에 오른 전설들은 오세안 이후에도 사왕을 능가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돈칭자오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것은 거프 흰수염과 돈칭자오를 비교하면 격차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칭자오는 과거 거프의 라이벌로 불렸으나 거프의 딱밤 단 한 대만에 원컵 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자신은 거프에게 유의미한 데미지를 입히기는커녕 일말의 데미지도 입히지 못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다만 거프가 어느정도 자신의 적수로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돈칭자오도 전성기 시절에는 어중이 떠중이 해적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사왕 최고 간부에 비견되는 강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위에는 악의 카리스마 도플라밍고가 선정되었습니다. 도플라밍고는 어린 시절 죽음의 위기에서 폐양색 폐기를 사용하여 위기를 타파했습니다. 도플라밍고는 조커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영향력과 세력만큼은 칠무회 중 가장 뛰어났던 인물이며 사왕과 비견되었던 인물입니다. 도플라밍고는 지하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전세계의 해적과 범죄 조직을 대상으로 무수히 많은 무기를 판매하거나 악마의 열매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던 인물입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카이도우에게 무수히 많은 인공 악마의 열매 스마일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정부와도 자주 거래를 하던 인물로 자신이 알고 있는 마리조아의 국보를 빌미로 세계정부를 협박하였던 인물입니다.
도플라밍고는 존재가 알려진 것만으로 세상이 뒤집힌다고 전해지는 마리조아의 국보를 들먹이며 CP0를 강제로 호출하기도 하였으며 정보 조작이나 가짜뉴스 살포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실실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도플라밍고는 실을 이용하여 타인을 조정하거나 구름에 실을 매달아서 날아다니는 창의적인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실과 무장색 패기를 함께 활용하거나 실에 불을 붙이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전투에서도 실을 잘 활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악마의 열매 각성을 통하여 주변 환경을 실로 만드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며 도플라밍고는 실실 열매를 활용하여 루피를 궁지에 몰아넣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도플라밍고는 악마의 열매를 매우 잘 다루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배양색 패기의 2차 각성을 이뤄내지는 못하였기에 패기를 잘 다루는 인물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6위에는 해적여제 보아 행콕이 선정되었습니다. 행콕은 배양색 패기를 소유했다고 밝혀진 인물입니다. 행콕은 과거 단 한 번의 원정만으로 8천만 베리의 현상금이 걸린 인물이며 그 이후 곧바로 칠무회가 되었기에 오랜 기간 현상금이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콕은 과거 천룡인들의 노예였기에 천룡인의 치부를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정부에서 행콕을 칠무회로 인정한 것을 보면 행콕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콕은 칠무회가 된 이후 정상결전에 참전했고 정상결전에서 파시피스타를 원컵 내버리는 장면과 스모커를 손쉽게 막아내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콕은 칠무회 제도가 철폐되었을 때도 자신을 둘러싼 해군을 보며 우리가 칠무회가 된 이유는 강해서이다 라고 말하며 여유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검은수염 해적단이 아마존 릴리에 침공하자 행콕은 카타리나 대본과 바스코샷을 석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행콕의 새로운 현상금이 공개되는데 행콕의 현상금은 무려 16억 5,900만 베리로 모든 사왕 최고 간부를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행콕은 배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전투하는 장면은 연출한 적이 없으며 배양색 패기를 방출하는 모습도 보여준 적이 없는 인물이기에 배양색 패기를 그렇게 잘 다루는 인물은 아닐 것이며 배양색 패기의 2차 각성을 이뤄내지도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15위에는 카이도우의 딸 야마토가 선정되었습니다. 야마토는 와노쿠니를 대표하는 강자 중 한 명이자 카이도우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또한 카이도우의 딸답게 배양색 패기를 매우 잘 활용하여 전투하는 인물인데요. 야마토는 어린 시절부터 카이도우의 후계자 수업을 받으며 매우 혹독한 훈련을 하며 실력을 길렀으며 또한 카이도우의 압도적인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기에 야마토는 현재 빅맘 정도를 제외하면 모든 여성 캐릭터 중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오뎅이 사망한 이후 오뎅의 의지를 잇기 위하여 자신의 아버지 카이도우에게 끊임없이 덤볐고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와노쿠니에 도달했을 때 야마토는 이미 사왕 최고 간부 2인자들에 준하는 높은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잠시 카이도우를 묶어놓는 저력을 보이며 루피가 다시 한번 카이도우에게 도전할 시간을 벌어주며 와노쿠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배양색을 피감을 수도 있는 인물이며 카이도우의 시그니처 기술 뇌명팔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와노쿠니의 로쿠규가 나타나자 순식간에 로쿠규에게 접근하여 뇌명팔개를 적중시키며 로쿠규에게 치명타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야마토는 밀치모자 일당과 바다로 떠나는 것이 아닌 로쿠규 같은 침략자로부터 와노쿠니를 지키는 것을 결정하며 공식적으로 밀치모자 일당에 합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야마토에게 언제나 네가 원하면 바다로 데려가 줄게 라고 말했기에 야마토는 훗날 밀치모자 일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14위에는 빅맘 해적단의 실질적인 2인자 카타쿠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카타쿠리는 어린 시절부터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던 인물로 자신의 동생 브릴레가 위기에 빠졌을 때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카타쿠리는 빅맘 해적단의 최고 간부 3장성 중 한 명이며 3장성 중에서도 특출난 강자로 평가받습니다. 카타쿠리는 특히 패기를 매우 잘 다루는 인물이며 폐양색 패기마저 소유한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카타쿠리가 훗날 배양색 패기를 각성하는 경지에 오르면 전투력이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카타쿠리는 무장색 패기를 높은 경지로 단련하여 자신의 공격에 무장색 패기를 담을 수 있으며 고무인간 루피에게도 치명타를 넣을 만큼 무장색 패기의 위력이 강력한 인물입니다. 또한 카타쿠리는 배양색 패기를 활용하여 전투에 임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가 가장 특화된 패기는 견문색 패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레일리는 루피를 수련시켜주며 신세계에는 견문색 패기를 너무나도 수련하여 잠시 앞에 미래가 보이는 자가
역사가 있다고 말하였고 현재까지 미래를 볼 정도로 견문색 패기의 숙련도가 높은 인물은 사왕 카이도우와 루피를 제외하면 카타쿠리밖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카타쿠리는 좋지 않은 열매를 먹었음에도 엄청난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매우 잘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며 루피를 압도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13위에는 밀짚모자일 땅의 실질적인 2인자 조로가 선정되었습니다. 조로는 킹과의 대결에서 무의식적으로 배왕색 패기를 발현하는 데 성공하며 작중에서 처음으로 배왕색 패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조로는 세계 최강의 검사를 목표로 하는 인물이며 언젠가 미호크를 꺾고 차세대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될 인물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미호크와 비교하면 확실히 아래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조로는 무수히 많은 발전을 이뤄내며 미호크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현재로서 미호크와 대등하게 합을 주고받을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와노쿠니에 들어선 이후 전투력과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고 밀짚모자일 땅 중 루피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빅맘과 가이도우와 합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로는 오뎅의 검 엠마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상처를 입히며 전투력을 인정받았으며 카이도우와 빅맘의 합동공격인 폐해를 막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백수의 적단의 2인자 킹과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전투 초반에는 조로가 킹에게 밀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결국 엠마의 힘을 다루는데 성공하였고 킹을 꺾어버리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조로는 배왕색 패기를 발현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본 킹은 조로에게 왕이라도 될 생각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결국 킹을 꺾는데 성공하였고 킹을 꺾은 이후에 조로는 해군대장에 준하는 강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신세계에서도 거의 적수가 없는 강자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2위에는 삼선장 유스타스 캡틴 키드가 선정되었습니다. 키드는 조로 루피를 제외하면 초신성 중 유일하게 배왕색 패기를 지닌 인물입니다. 키드는 최악의 세대의 일원이자 루피, 로우와 함께 초신성 중 가장 두각을 드러내는 캐릭터입니다. 키드는 초인계의 악마의 열매, 자기자기 열매를 복용한 인물로 자기력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방어보다는 공격에 특화된 모습을 지닌 인물이기도 한데요. 키드는 와노쿠니에서 로우와 함께 빅맘을 상대하게 되었고 강철풍선이라고 불리우는 빅맘을 상대로도 계속하여 치명타를 넣는 모습을 보여주며 공격력만큼은 사왕에게도 치명타를 넣을 정도의 수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결국 로우와 힘을 합쳐 빅맘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였으며 그 이후 키드의 현상금은 30억으로 격상하였으며 세간의 평가도 수직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키드는 자기자기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한두 가지 기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기술을 사용하여 기술의 다양성에서도 특출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또한 폐왕색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기에 훗날 페이감을 터득하게 된다면 자기자기 열매의 힘과 페이감의 힘을 동시에 사용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키드의 공격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키드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왕 카이도우와 샹크스에게도 공포를 느끼지 않는 인물이기에 키드의 이러한 성격은 키드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1위에는 전 로저의 적단이자 괴물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더글라스 블릿이 선정되었습니다. 블릿은 초신성 연합과의 대결에서 배왕색 패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고 이때 초신성과 일부 강자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배왕색 패기만으로 쓰러뜨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루피조차도 몸이 저릿해진다고 말할 만큼 블릿은 강력한 배왕색 패기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이 당시 루피와 블릿은 배왕색 패기의 충돌을 선보였으며 이때 블릿이 루피와 배왕색 패기를 능가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두 캐릭터가 충돌하면 당연히 루피의 배왕색 패기가 앞서가겠으나 이 당시 루피도 이미 5왕이라고 불렸던 시절임을 감안하면 블릿의 배왕색 패기가 최소 4왕 최고 간부 2인자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릿은 전 로저의 적단에 소속되어 있던 강자로 블릿은 세계를 지배하고 왕이 되려는 욕망이 있었으며 로저를 꺾고 세계의 정점에 서려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무력도 소유하고 있었으며 단신으로 한 나라를 괴멸시키는 강함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레일리와도 호각으로 싸울 만큼 강했던 인물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강자입니다. 또한 폐왕색 패기의 숙련도도 매우 높은 인물이며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도 잘 다루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블릿은 홀로 루피, 크로코다일, 보니, 행콕, 스모커 등 걸출한 강자들의 협공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으며 루피가 각성을 거듭하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10위에는 와노쿠니의 신화 오뎅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뎅은 폐왕색 패기를 매우 잘 활용했던 인물이며 회의감을 사용하여 카이도우와 흰수염과 겨루기도 하였습니다.
오뎅은 과거 와노쿠니의 쇼군이었으며 와노쿠니에서 가장 강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뎅은 공식적으로 검사라고 밝혀진 인물이며 주요 전투만 살펴보더라도 늘 검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뎅은 철없는 와노쿠니에 호개져 있으며 매일 심심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어느 날 쿠리에 거대 족제비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쿠리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흰수염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뎅은 흰수염에게 호기롭게 덤볐으며 잠시나마 흰수염과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이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한 이후에는 참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뎅은 곧바로 흰수염에게 자신을 동료로 받아달라고 말하였고 흰수염은 처음에는 이를 거부했으나 결국 오뎅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오뎅을 동료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후 오뎅은 로저를 만나게 되었고 로저와 함께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끝낸 이후 와노쿠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타날 조이보이를 위하여 와노쿠니를 개국하기 위하여 카이도우와 대결하였으며 엄청난 수준의 폐양색 패기와 검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코로즈미 히고라시의 난입으로 결국 카이도우에게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사실상 카이도우에게 압도하였으며 도원 토츠카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영구적인 상처를 남기기도 하며 카이도우에게 검사 트라우마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위에는 초대 해적 여제 빅맘이 선정되었습니다. 빅맘은 폐양색 패기를 매우 잘 활용하는 인물로 카이도우와 폐양색 패기 충돌을 통하여 하늘을 갈라버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빅맘은 어린 시절부터 이미 완성된 인물이었으며 동나이 때 기준으로 보면 5세 시절에는 로저 루피도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빅맘은 한국 나이로 초등학생 시절에 거인족의 영웅 호수염 요르를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고 거인들의 성지인 엘바프를 단신으로 괴멸시킨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사왕이 되었으며 원피스 세계관 역대 최강의 여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빅맘은 거의 반평생을 임신 상태로 살아왔기에 자연스럽게 디버프를 안고 살아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빅맘은 록스의 적단 시절 당시 록스 흰수염 시키와 함께 록스의 적단을 대표하는 전력이었으며 견습 시절의 카이도우를 이끌어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빅맘은 록스의 적단 시절 당시에는 록스 흰수염에 이은 록스의 적단의 최고 전력으로 평가받았으며 견습 시절 카이도우를 트레이닝 시켜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록스의 적단이 와해된 이후 빅맘은 빅맘 해적단을 결성하였고 신세계에서 활약한 끝에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현상금도 43억 8,800만 벨이나 걸린 거물 해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빅맘은 이후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우와 동맹을 맺고 초신성 연합과 겨루었으나 결국 키드 로우디오에게 아쉽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적극적으로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기보단 열매의 능력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기에 폐양색 패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패배의 요인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8위에는 로저의 적단의 부선장 레일리가 선정되었습니다. 레일리는 폐양색 패기를 소유한 인물로 샤봉디 제도에서 강력한 폐양색 패기를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레일리는 로저의 적단의 부선장이었던 인물이며 전설의 해적이라는 이명을 가진 인물입니다. 거프는 레일리가 샤봉디 제도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들었고 한 해병이 레일리를 체포하자고 말하자 거프는 정색하며 너 지금 해군에게 2명의 전설을 동시에 상대하라는 거냐 라고 말하며 레일리를 흰수염과 동격으로 취급하며 아무리 해군이라도 흰수염을 견제하는 상황 속에서 레일리를 잡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키자루는 샤봉디 제도에서 레일리가 나타나자 난 가벼운 마음으로 온 건데 당신이 나타나다니 좀 곤란하네요 라고 말한 뒤 잠시 레일리와 호각으로 승부를 벌인 뒤 결국 천룡인을 폭행한 루피를 잡아들이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기에 레일리는 오세안 이후에도 여전히 해군대장급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거프조차도 인정하는 강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성기 시절에는 마르코의 불다킥을 한 손가락으로 막는 충격적인 모습을 선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전력을 드러낸 전성기 시절 레일리는 상황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 강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악마의 열매보다 중요한 패기를 매우 잘 다루는 인물이기에 2부에 들어선 이후 평가가 상승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7위에는 루피의 아버지이자 거프의 아들 드래곤이 선정되었습니다. 드래곤은 세계 최악의 범죄자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며 세계 정부에서 가장 경계하는 인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기에 드래곤은 사왕을 제치고 실질적으로 세계 정부에 가장 위협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당연히 명성에 걸맞는 무력도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카이노는 정상결전에서 루피와 에이스 형제를 보고 해적왕 로저와 혁명군 드래곤의 아들이 현재라니 소름이 끼칠 정도이군. 너희 형제들은 반드시 처단한다 라고 말하며 드래곤과 로저를 동격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로저는 대적 시대를 연 장본인이며 세계의 금기를 확인한 전설적인 인물인데 현역으로 활동 중이며 혁명군으로서 아직 굵직한 업적을 쌓지 못한 드래곤이 로저와 동격으로 취급받는 것을 보면 드래곤이 세계 정부에 얼마나 위협되는 인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드래곤은 혁명군의 수장인 만큼 당연히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를 다룰 수 있다고 밝혀졌으며 패기의 숙련도 역시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거프가 자신은 폐왕색 패기가 없음에도 루피가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역시 가지고 태어난 건가 라고 말한 것을 보면 드래곤이 폐왕색 패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아직 악마의 열매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정황상 악마의 열매를 먹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기에 전투 장면이 매우 기대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6위에는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가 선정되었습니다. 카이도우는 세 가지 패기를 모두 각성한 인물이며 루피에게 배양색 패기를 휘감는 법을 간접적으로 가르쳐준 인물입니다. 또한 카이도우는 본인도 폐왕색 패기를 매우 잘 활용하며 루피, 빅맘과 함께 폐왕색 패기의 충돌을 선보이며 하늘을 두 차례나 갈라버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고 불리운 인물이며 신세계를 지배한 사왕 중 한 명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흰수염이 사망한 이후 가장 강력한 사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와노쿠니 편에서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생물다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카이도우는 카타쿠리를 꺾은 시점에 루피를 4명 8개 한 방만으로 쓰러뜨리기도 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루피가 폐왕색을 휘감던 듀오를 터득하던지 간에 늘 우위를 점하며 루피에게 여러 차례 승리합니다. 그리고 루피가 악마의 열매 능력을 각성한 이후에도 카이도우는 루피에게 오랫동안 맞서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강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독자들은 카이도우의 퍼포먼스를 보고 카이도우가 로저급에 도달했다고 말하기도 하며 비록 루피에게 패배하긴 하였지만 만약 루피와 정당한 1대1을 펼쳤더라면 니카 루피조차 이겼을 거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활용되고 모두 카이도우는 흰수염 거프 로저와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는 독자들이 많을 만큼 카이도우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5위에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장 샹크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샹크스는 배왕색 패기가 유독 강하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며 어쩌면 배왕색 패기만은 로저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추정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한 배왕색 패기를 방출하거나 휘감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혀진 인물이기도 하기에 그야말로 배왕색 패기를 완벽히 마스터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샹크스는 과거 로저의 적단이었던 인물이며 로저의 적단의 인물들 중 가장 출세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로저를 제외한 로저의 적단의 최강자를 선정할 때 늘 로저의 적단의 2인자였던 레일리와 로저의 적단의 견습이었으나 사왕에 등극한 샹크스를 가장 많이 뽑습니다. 샹크스는 로저의 적단 시절에는 버기와 함께 견습 선원 생활을 하였기에 사실상 무력이 강했던 편은 아니며 레일리는커녕 가방과 오뎅보다도 약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로저의 적단이 와해된 이후 샹크스는 빨간머리 해적단을 결성하였고 신세계의 황제 사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샹크스와 현재의 샹크스의 전투력은 천차만별일 것이며 현 시점의 샹크스라면 충분히 레일리와 견주어 볼만하며 오히려 레일리를 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필름 레드가 공개된 이후에는 주가가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으며 와노쿠니에서 로쿠규를 폐왕색 패기만으로 쫓아내버리며 현 상황 중 루피와 함께 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 상황 중 현상금이 가장 높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4위에는 전 해군 원수 센고쿠가 선정되었습니다. 센고쿠는 현재까지 공개된 해군 중 유일하게 폐왕색 패기를 보유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폐왕색 패기는 사용자의 강함과 비례한다는 언급이 있기에 센고쿠 정도 되는 강자라면 당연히 폐왕색의 2차 각성을 이루어냈을 것입니다. 센고쿠는 흰수염과 로저가 바다를 지배하던 시절에 해군 대장으로서 활약했던 인물이며 해적왕 로저가 사망하고 대해적 시대가 개막하자 해군 원수가 되어 바다를 지킨 바다의 영웅입니다. 그렇기에 센고쿠는 위치상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센고쿠는
센고쿠는 견문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도 높은 수준으로 구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센고쿠가 복용한 악마의 열매는 사람 열매 모델 부처이며 악마의 열매 능력을 활용하여 검은 수염 해적단을 순식간에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로저와 흰 수염에게도 인정받은 강자인데요. 로저는 해군들을 가볍게 처리한 이후 너희들로는 하나도 재미없어. 나를 잡고 싶으면 거프나 센고쿠를 데려와 라고 말하며 해군에서는 거프와 센고쿠만이 자신의 유일한 적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정상결전에서 해군대장조차 애송이 취급했으나 거프와 센고쿠만큼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무식하게 전공법을 고수하는 인물도 아니며 지략도 뛰어난 인물이기에 전투력이 대등하다면 센고쿠가 웬만한 적에게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거프, 로저, 흰수염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설적인 인물로 불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3위에는 조이보이의 재림 루피가 선정되었습니다. 루피는 와노쿠니에 입성한 이후 효 하라본과의 수련을 통하여 내부부터 충격을 줄 수 있는 무장색의 각성 류오를 터득했으며 무장색 패기를 한층 강화하며 더욱 성장했습니다. 또한 카이도우와의 대결을 통하여 극소수의 강자만이 가능한 패위감을 터득하였고 마침내 카이도우와 겨룰 수 있는 레벨의 강자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게르니카의 난입으로 루피는 결국 카이도우와의 최종전에서 패배하였고 심장이 멈추게 되며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도 자신의 견문색에 루피의 생명력이 감지되지 않자 루피가 사망했다고 판단한 뒤 오니가시마의 옥상에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과거 조이보이만이 각성하는데 성공한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각성했고 과거 조이보이의 동료였던 즈니샤는 루피를 보고 크게 놀라며 조이보이가 돌아왔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체력을 모두 회복하는 말도 안 되는 회복력을 보여주었고 카이도우를 들어올렸고 루피와 카이도우는 다시 한번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주먹 한 방으로 카이도우의 머리를 뚫어버리고 카이도우를 가지고 줄넘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야말로 신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와노쿠니의 모든 인물들과 독자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곧바로 자신의 전력을 드러냈으나 루피는 번개를 잡아서 카이도우를 공격해버리거나 카이도우보다 훨씬 거대해져 카이도우를 타격하는 모습을 보이며 카이도우보다도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캐릭터는 최후의 일격을 주고받았고 루피는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카이도우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아직은 폐양색 패기의 숙련도가 타 사왕보다는 낮다는 평가를 받긴 하나 최종 시점에는 누구보다 강력한 폐양색 패기와 폐양색 패기 활용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인물입니다. 2위에는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이 선정되었습니다. 흰수염은 당연히 폐양색 패기를 다룰 수 있는 인물이며 폐양색 패기의 숙련도가 매우 뛰어난 인물입니다. 흰수염은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이며 로저, 거프와 함께 명실상부 원피스 세계관 최강자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흰수염은 자존감이 매우 높은 인물이며 그에 걸맞는 실력도 보유한 인물이기에 전투를 할 때면 늘 나는 흰수염이다. 무엇이 두렵겠냐. 나는 흰수염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프는 임펠다운에 잡혀온 에이스를 만나러 갔고 에이스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거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아니 우리는 바다의 제왕을 노하게 한 거다 라고 말하며 에이스가 잡혀온 이상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며 해군 영웅 거프조차도 흰수염을 제왕이라고 부르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센고쿠는 흰수염이 나타나자 세력으로 웃돌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저 사내는 세계를 멸할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아무리 해군과 칠무의 연합이라 할지라도 흰수염이라는 사나이가 있는 이상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로저가 사망한 이후에는 흰수염이 명실상부 바다의 황제로 군림했던 인물이 맞으며 무력도 가장 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흰수염은 사왕의 기준점이 되었던 인물이며 사왕 중에서도 격이 다른 강자로 평가받던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1위에는 해적왕 로저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저는 현재까지 공개된 폐양색 패기 보유자 중 폐양색 패기가 가장 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로저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유일하게 해적왕에 등극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원피스에서 해적왕이라는 위치는 단순히 해적 중에서 정점에 오른 인물이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영향력을 지녔으며 차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로저는 대해적 시대를 개막하며 전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에 빠뜨렸으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바다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 빅맘은 루피가 해적왕이 되겠다고 말하자 너 해적왕이 무슨 존재인지 알기나 한 거냐? 라고 말하며 해적왕이라는 자리는 루피조차 넘볼 수 없는 자리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적왕에 등극하는 방법은 전대미문의 세계 일주를 끝마치며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며 조이보이가 남긴 데뷔보 원피스를 손에 넣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그랜드라인을 통합해야 하며 위대한 항로를 제패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적왕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해적왕에 근접한 사왕들조차도 사실상 흰수염을 제외하면 해적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이가 없기에 해적왕이 등극한 로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로저의 무력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을 때도 오로지 해적왕이라는 칭호 하나만으로 로저를 원피스 세계관의 최강자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로저는 현재까지 공개된 인물 중 역대 최다 현상금을 보유한 인물로 로저의 현상금은 무려 55억 6,480만 베리로 흰수염과 함께 유일하게 현상금이 마의 50억 베리를 돌파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